용재야, 일 끝났어? 용재야, 빨리 답장해라. 아직 일하는 중인데 왜? 뭐? 업무상 일이 생겨서 오늘은 밤늦게 가거나 어쩌면 못 갈지도 몰라. 아니 뭐래니? 너 무슨 사고 쳤어? 그게 아니야. 자세한 건 업무상 말해줄 수는 없지만 나는 그저 트러블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야. 뭐? 최선은 무슨... 너처럼 일 못하는 월급 도둑이 무슨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거야? 거짓말도 적당히 하렴. 거짓말 아니야. 됐고, 어차피 네가 뭘 한다고 남들한테 도움될 것도 하나 없으니까 얼른 마치고 돌아와. 그렇게는 못해. 그리고 오는 길에 족발 좀 사와라. 족발? 오늘 뭐 특별한 날이었나? 선아가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살게 됐거든. 에? 선아가? 오늘 이혼했거든. 뭐? 금시초문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여간 그놈이 돈 잘 번다길래 시집 보냈는데 사돈이 이상한 인간이라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나 봐. 진짜로? 선아가 상심이 클 테니까 오늘 밤에는 선아가 좋아하는 족발이나 좀 먹이려고. 아, 그렇구나. 근데 나는 일해야 되니까 선아가 좋아하는 불족으로 해서 집으로 배달시켜 놓을게. 그러면 되지? 안 돼! 그렇게 하면 돈은 어떻게 내란 말이야? 요새는 미리 선결제해서 배달시키는 것도 가능한 세상이야, 엄마. 그래? 그리고 그 족발집은 내 친구가 하는 곳이라서 전화해서 나중에 준다고 해도 돼.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줘. 그럼 나는 다시 일하러 갈게. 아유, 진짜 멋대가리 없긴. 하여튼 금전적인 것 말고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네 동생 사교성 좀 보고 반만이라도 따라해봐. 하긴 걔는 애교가 많아서 옛날부터 엄마 아빠 사랑을 독차지했잖아. 당연하지. 어릴 때부터 컴퓨터만 만지작거릴 줄 알고 도움은 하나도 안 되는 너랑은 다르지, 선아는. 네. 어차피 나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하나 없어서 엄마 ATM 역할 해주는 거 말고는 쓸모없는 놈이다 이거잖아. 그럼 간다. 오빠 안녕. 어제 족발 잘 먹었어. 회사에 일 생겨서 못 돌아오나 보네? 괜찮은 거야? 선아, 이제 다 해결했어. 방금 전까지 잠깐 쪽잠 자다가 이제 다시 일 시작해서 점심때쯤에 집에 돌아가려고. 그렇구나. 고생 많네. 아, 근데 괜찮다는 말은 내가 할 소리지. 이혼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 아, 난 처음 듣는 얘기라서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시어머니랑 잘 안 맞았거든. 아니, 그럼 매부는? 아, 그게 문제는 시어머니였던 거지 나랑 재현 씨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말하자면 기니까 오빠가 돌아오면 직접 얘기해줄게. 그래, 뭐 할 얘기가 많긴 하겠지. 오히려 오빠가 꼭 들어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거든? 뭔데? 엄청 진지한 얘기야. 앞으로의 오빠 미래랑도 관련 있는 얘기거든. 내 미래? 대충 예상 안 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중학생 때 살짝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그거? 괜찮으면 밖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럼 뭐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까? 아, 그럴까? 그럼 내가 오빠 회사 있는 곳까지 갈게. 근처에 뭐 먹을 거 많이 있지 않아, 거기? 맞아. 근데 점심때는 붐비니까 나 아는 사람 가게 미리 룸으로 예약해 놓을게. 알겠어. 좀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아, 그리고 재현 씨도 데려가도 돼? 그래, 그럼 3명으로 예약해 둘게. 응, 부탁할게. 아, 아빠랑 엄마한테는 꼭 비밀이다. 알겠어. 아니, 용재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니, 진짜 우리 선아는 참 부모 생각을 끔찍해 하는 기특한 애야. 2달 전에 집을 나간 너랑은 완전히 딴판이라니까. 갑자기 뭔데? 그리고 선아가 지낼 방이 필요하다고 나를 내쫓은 건 아빠랑 엄마잖아. 선아가 나랑 네 아빠를 위해서 집을 사줄 생각인가 봐. 뭐? 선아 방에 신축 아파트 자료가 놓여 있더라고.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전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라도 쓸 생각인가 봐. 아니, 방에 함부로 들어간 거야? 어때서 그래? 내가 남도 아니고 선아 엄마인데 뭐. 가족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우리 선아는 너랑은 다르게 우리가 바란 대로 착하게 잘 자라줬어. 이 정도면 자식 농사 성공했지 뭐. 나는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잘도 그런 말을 하네. 심지어 매달 집에 보태고 있던 200만 원은
집을 나간 후로도 계속 보태라고 하질 않나? 그건 당연한 거지. 너는 돈 말고는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없으니까 유일하게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효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그래도 장남이긴 하니까 참아가면서 본가에 남아서 지내고 있었던 거야. 너 같은 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그래? 하여튼 선아가 집을 사준다는 건 그냥 엄마가 멋대로 착각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있겠니? 엄청 확신하네. 직접 말을 해주지 않더라도 엄마는 알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왔잖아. 키워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건 당연히 알지. 그래서 용건은 그게 다야? 그래, 맞아. 이제 우리는 새 집에서 여유롭게 살 건데 넌 지금 어디 낡아빠진 고시원 같은 곳에서나 살겠지? 그렇다고 우리를 원망하지는 마. 그리고 우리 집에 기어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바로 영 끊을 줄 알아. 네네. 좋을 대로 하시죠. 선아야. 오빠. 엄마가 네 방에 함부로 들어가서 신축 아파트 자료를 봤다고 하는데 괜찮은 거야? 진짜 함부로 들어갔나 보구나.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뭐. 그렇게 간섭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본가에 있으면 내 사생활 같은 건 없다고 봐야 돼. 너도 참 힘들겠다. 뭐 나도 그럴 줄 알고 자료를 꺼내두긴 한 거지만 진짜로? 어설프게 감출 바에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꺼내두면 나한테 일일이 캐물을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로 꺼내둔 자료는 우리가 검토하던 거에서 제외한 아파트야. 그렇구나. 숨기고 싶은 중요한 정보는 모두 재현씨 직장에 갖다 놨으니까 괜찮아. 이쪽은 순조롭게 잘하고 있으니까 안심해도 돼. 그렇구나. 알겠어.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응, 고마워. 그럼 잘 자. 오빠도 잘 자. 용재야, 전화 받아. 큰일 났어 지금. 뭔데? 선아가 없어. 응? 오늘이 이사 가는 날인데 어디로 간 거야? 이사라니? 전에 얘기했잖아. 선아가 새 집 사줘서 거기로 이사 간다고. 아니, 그딴 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어? 그딴 소리라니? 선아한테 이사갈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긴. 이사 날이 오늘이고 이사업체도 예약해놨다고 하던데. 이사갈 주소는? 지금은 알려주지 않을 거라고 하길래 나도 안 물었지. 그 시점에서 뭔가 이상하다 싶지 않았어? 글쎄, 전에 선아방에 있던 아파트 자료도 분명히 봤고 분명 선아가 서프라이즈 해주려는 걸 테니까 괜히 추궁해서 좋을 거 없겠다 싶어서 말 안 하고 있었지 나는. 그보다 선아 얘는 대체 어디로 간 거래? 지금 나랑 아침밥 먹는 중이야. 뭐? 내 아랫집으로 이사 왔거든. 아랫집이라니? 참고로 엄마가 본 자료에서 나온 집이랑은 다른 곳이다?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사 갈 곳은 신축 아파트라고. 나이가 빠진 고시원이랑 같은 취급하지 말아줄래? 엄마, 지금 내가 어디 사는지 알지도 모르면서 왜 고시원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야? 그야 간단한 얘기지. 넌 집에 매달 200씩 보내잖아.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려면 고시원이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어렵게 살 걸 전제로 하고 쫓아내서는 200씩이나 요구한 거구나? 내가 몇 번이고 말했지만 컴퓨터 만지작거리는 거 말고는 하는 일도 없는 네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게 다야. 거지같이 살든 어쩌든 효도가 우선이라고. 에휴, 뭐 됐다. 우리 계획은 거의 완성하기도 했고. 계획? 그게 무슨 소린데? 난 대학생 때 인터넷 비즈니스로 사업을 시작했거든. 뭐? 엄마가 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하면서 쓸모없다는 듯이 말한 컴퓨터가 지금의 나를 만든 거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즉, 나름대로 잘 벌고 있단 말이라고. 집을 나와서 혼자 살더라도 아파트 로얄층에 사는 것쯤은 여유롭게 가능할 정도로 말이야. 그렇게 많이? 그래서 매달 200 정도 보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야. 농담하는 거지? 믿든가 말든가 그건 엄마 몫이고. 그리고 선아 말인데 이사 자체는 밤중에도 움직여주는 업체에 의뢰를 했거든. 밤중에? 아예 모르고 있는 거 보면 업체 실력이 대단하거나 엄마 아빠가 아주 제대로 잠이 들었었거나 둘 중 하나인가 보네. 그리고 이혼했던 매부랑은 오늘 다시 재결합했어. 뭐? 사돈 어른이 선아를 엄청 괴롭혔던 건 엄마도 알고 있었겠지만 들어보니까 매부도 선아처럼 부모의 간섭에 치를 떨고 있었고 둘 다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잠깐 이혼한 척 연기했던 거래. 나도 그 계획에 같이 참여했던 거고.
하여튼 지금 내가 하는 말 듣고 아빠한테도 전해줘. 나랑 선아는 오늘부로 당신들이랑 연 끊을 거야. 아니, 뭐라고? 그래도 마지막 효도인 셈 치고 항상 보내던 계좌에 1,000만 원 넣어놨으니까 앞으로는 그 돈 가지고 알아서들 잘 살아봐. 아니, 잠깐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살 곳도 없어, 이제. 왜? 지금 살던 집은 이제 필요 없겠다 싶어서 팔아버렸단 말이야. 뭐? 근데 그 돈 빚 갚느라고 거의 다 써버렸어. 아니 언제 빚을 졌대? 아, 맞다. 나랑 네 아빠도 거기서 살면 되겠네. 이것도 효도잖아, 응? 내가 방금 말했잖아. 연 끊겠다고. 뭐? 아니, 그럼 하다못해 매달 200씩 보내주던 거라도 계속 해줘. 아빠도 아직 일하고 있고 엄마 나이에 일하는 사람도 아주 넘쳐나. 그 낭비병만 좀 고치면 어떻게든 생활은 되겠지 뭐. 잠깐만. 나는 나대로 남매끼리 잘 도우면서 살 생각이야. 그럼 안녕. 우선 제가 건넨 1,000만 원은 허름한 원룸으로 가는 이사 비용과 빚을 갚는데 전부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미 퇴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징계해고라고 하네요. 대체 뭘 했길래. 그로 인해 퇴직금도 나오지 않아서 생활 수준은 눈 깜짝할 사이에 빈궁해졌습니다. 서로 불만이 폭발한 부모님들은 각자의 본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만 양가 가족들은 이미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고 둘 다 문전박대를 당해 쫓겨났다고 합니다. 결국 다시 원룸으로 돌아온 부모님은 서로를 탓하면서 일만 하고 지낸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빚이 줄어들지 않아 참 힘들어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낭비를 그대로 해가며 사는데 당연히 줄 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주부로 남편과 결혼한 지는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건강이 악화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마음고생, 몸고생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끓는 물에서 천천히 익어가다 죽듯이 고통받던 저희 부부. 남편의 결단 덕분에 이런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람 좋고 다른 사람에게 착하기만 한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봉사활동에서였습니다. 주희, 너는 사람이 참 성격도 좋고 부침성도 좋은 것 같아.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랑 비슷한 점도 많은 것 같아. 심지어 봉사활동하려는 이유도 비슷하고 다른 사람 도우면 마음이 편해진다며. 가끔은 주희, 너 같은 여자랑 내가 어떻게 사귀게 됐나 놀랄 때도 있다니까? 그래서 결혼하려는 거잖아. 어머님은 여전히 반대하시는 거야? 내가 역시 취직을 못한 게 문제가 되는 건가? 아파서 회사 쉬게 된 게 죄는 아니잖아. 오히려 내가 걱정이지. 장인이랑 장모님이 나 좋아하실지 모르겠어. 멀쩡히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사람 건실하겠다. 너 정도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지. 오히려 사윗감으로는 최고라고 할걸? 뭐가 걱정이야? 평균에 비하면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만 많다고 맨날 엄마가 그러더라고. 눈치도 없고 잘할 줄 아는 거는 공부밖에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한 사람 목 하기도 힘든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시잖아. 그런 잔소리 다 걸러들어. 어머님도 정말 너무하시지. 솔직히 나도 부모님이 언니들이랑 비교하면서 힘들게 했다고 말했잖아. 그런 거 마음에 담아둬봤자 자존감만 떨어진다니까? 어떻게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매일같이 비교나 하시나 몰라. 맞아. 자꾸 비교하니까 자식이 더 쪼그라들게 되는 건데 그걸 모르시더라. 솔직히 나도 엇나가고 싶을 뻔했던 거 참은 적이 한두 번 아니거든. 잘 참았어. 그런 상황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똑바로 자라온 거잖아. 괜히 막 나가는 그런 사람들보다 네가 훨씬 더 용기 있고 대단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남은 평생 같이 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면이 나랑 비슷하고 너무 잘 맞잖아. 또 뭘 그렇게까지. 고맙다 주희야. 내가 결혼하면 정말 잘할게. 어릴 적부터 부모의 학대를 받아왔던 남편은 저와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언니와 많은 차별을 받았었거든요. 언니는 예쁜데 저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폭력까지 휘둘렀던 아빠였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애정은 크게 없는 저였죠. 남편 또한 아주버님들과 비교를 당해오고 있었던 입장인지라 저희 두 사람은 서로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흡사한 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딜 가서 꿀릴 것 하나 없는 남편이지만
실제로 상견례를 앞두고 만나게 됐던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윽박 지르는 것도 모자라 저에게까지 막말을 쏟아붓더군요. 너는 참 좋고 예쁜 애들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이런 우중충한 애를 만나니? 너 닮아서 제짝이다 싶기는 하다만 그래도 좀 밝고 애교도 많은 애면 얼마나 좋니? 엄마, 얘기 다 끝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래? 이제 내가 남편도 없이 니들 홀로 키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상황 아니냐. 한마디 좀 했기로써니 왜 또 반기를 들고 난리야. 너 이 엄마한테 정말 또 혼나볼 테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오늘 저희 얘기도 잘했고 식사도 맛있게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님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제가 또 어떤 사람인지도 말씀드렸고요. 그래, 그거 곱씹어 보니까 내가 마음에 차지 않는 게 한둘이 아니야. 미술 전공한다고 그랬니? 너 그런 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지금 미술학원에서 선생질이니 뭐니 하고 있다가 그나마도 관뒀다며? 보나마나 결혼하면 주부로 지내면서 탱자탱자 놀기만 할 건데 그 꼴을 내가 보고 있으란 말이냐. 아휴,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하구나. 어머님, 제가 일을 할지 주부를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도 할 거고 그이한테 부담 안 되게 내줘도 열심히 할 거고요. 내조하겠다면서 취미 활동이나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것들. 이 나이까지 한두 번 겪어본 줄 아니?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 견적이라는 게 나오는 법이다. 많은 사람을 보면서 듣고 겪다 보면 지혜라는 게 쌓이기 마련이라고. 엄마, 그만해. 왜 또 잔소리야? 오늘 만나서 얘기하고 좋은 말만 해주기로 했잖아. 네 형들을 생각해봐라. 이쁜 마누라, 여우 같은 마누라 만나서 얼마나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니? 네 형수들 나한테 하는 것만큼의 반이반이라도 얘가 싹싹하게 했으면은 잔소리를 안 하지. 싹싹함이며 애교며 그런 것들이 다 몸에 배어있는 네 형수들 생각해봐.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도 모자랄 판에 내성적이고 기운 없고 침침한. 어쩜 널 똑 닮은 애를 이렇게 데리고 올 수가 있니? 네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나랑 닮은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 보는 눈 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 솔직히 엄마가 재혼하고 나서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말했었잖아. 예, 너 또 그 이야기 들먹이는 거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니. 사람이 한번 미안하다고 말을 했으면 됐지. 왜 자꾸 과거사를 들먹이면서 사람을 힘들게 해? 미안하다고? 나한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있다고? 내 기억에는 전혀 없는데. 아빠, 아니 그 인간이 죽기 전까지 나 매일같이 학대하는데 지켜보고만 있었잖아. 형들은 대학이다 취직이다 하면서 집에 없을 때라서 나 혼자만 그 학대 혼자 감당했어야 됐다고. 그때 엄마가 계부 말고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오히려 그 인간 편들면서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겠거니 하면서 넘어갔었잖아.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릴 적에 네가 철이 없었잖니. 그러니까 뭐 혼날 짓을 했겠지. 지금 이렇게 엄마한테 대드는 건 잘하는 짓이니 마누라 될 여자라고 벌써부터 감싸고 도는 거야? 봐봐, 지금도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 아무리 혼날 짓 했어도 고등학교 3년 내내 그게 맞아야 될 일까지 되는 거야? 고등학생이 실수를 해봤자 대체 뭘 그렇게까지 혼날 일이 있다고 그래? 어머님, 저도 이야기 듣기는 했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던데 많이 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알기는 뭘 안다고 나서니 가족 일에 괜히 나서지 마라. 아버님이 갑자기 불의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계속 고통받았을 거라는 말 너무 공감 가더라고요. 어머님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어주길 바랐던 건데 그게 안 돼서 많이 힘들었다고도 했고요. 얘기 들으면서 저도 너무 공감이 가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니들이 안 된다는 거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정이니 마음이니 그딴 걸로만 살 수가 없는 법이야.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나서야 관계도 윤택해지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는 법 아니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괜히 있겠니? 어머님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받은 상처 많은 만큼 더 사랑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노력할게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벌써 우리 집안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말하는구나. 됐고, 너 혼수 준비 제대로 하거라. 내 성에 차지 않으면은 결혼 무조건 반대할 거니까. 알겠니? 엄마, 내가 잘 벌고 있는데 왜 갑자기 혼수를 들먹여? 엄마가 무슨 권리로? 내 말 들어 이거사. 사랑하면 돈을 어디까지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 정도까지 희생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이 서야 이혼도 안 하고 남은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다. 쉽게 결혼했다가 쉽게 이혼하는 커플들 얼마나 많니? 상견례 전 잠시 만났었던 시어머니는 꽉 막힌 데다 돈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무시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의아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어머님한테 쩔쩔매는 거야? 대기업 들어가서 받는 월급으로 용돈 주는 거 너뿐이라며? 형님들은 마트에서 일하고 주유소에서 일한다고 했던가? 멀쩡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서 용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며. 그럼 사실상 부양하는 건 너 혼자나 다름없잖아. 근데 왜 어머님은 그렇게 형님들만 싸고 도는지 모르겠어. 넌 또 그런 어머님한테 왜 그렇게 휘둘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게, 엄마는 어릴 적부터 형들만 이뻐했었거든. 형들은 친아빠를 안 닮고 본인을 닮았는데 내가 친아빠를 제일 많이 닮았대. 그런데 그 친아빠랑 결혼할 때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서 나 볼 때마다 생각나서 진짜 미워 죽겠다고 앉혀놓고 말한 적도 있어. 어머님도 너무하신다. 친자식인데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한다고? 아주버님들만 이뻐하시고 너는 차별한다는 것도 그렇고 정말 너무하신다니까. 나중에 가서야 미안하긴 했는지 자식들 고루 사랑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니올시다야. 네 말대로 이때까지 내가 엄마 말에 너무 순종적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달라지려고. 그건 무슨 소리야? 사실 나는 그동안 내가 차별받고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만 했을 뿐이었어. 그걸 절실히 느끼지는 못했었거든. 그런데 나보다 좋은 회사 들어간 것도 아니고 좋은 마누라 구한 것도 아닌 형들만 싸고 도는 거 보니까 정신이 아주 번쩍 드네. 엄마는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저 딴지 걸고 내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제어하려고 들고. 그러면서 내 인생 쥐락펴락하는데 만족하시는 분이라고. 이번에 얘기해보고서 확실히 느꼈어. 우리 결혼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야 하는데 부모님들 때문에 더는 인생 휘둘리고 싶진 않네. 힘든 일 있을 때 서로 의지하면서 앞으로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을 나도 하긴 싫으니까 혼수 준비는 최대한 신경 써볼게. 어떻게 하려고? 언니들은 지금 출가인이니 뭐니 핑계 대고 있고 엄마한테 용돈 주고 있는 거 나 혼자뿐인 걸로 알고 있거든. 어차피 나도 직장 관두게 됐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다달이 나가는 용돈도 끊을 거고 신경 절대로 안 쓸 거야. 그렇게 해도 마음이 괜찮겠어? 너 모질지 못한 사람인 거 나도 잘 알고 있는데.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버려야 될 때도 있는 법이잖아. 너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하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사실 엄마도 그랬어. 단지 소중한 게 내가 아니었을 뿐이지. 계부. 그 인간 죽기 전까지 매일 술 퍼마시고 나 때리고 그랬어도 돈 잘 벌어온다는 이유로 편들고 학대해도 방치하는 사람이었었거든. 그때 내가 삐뚤어지지 않은 거는 언젠가 커서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생각 덕분이었어. 그거 아니었으면 나 절대 못 버텼을 거야. 그 심정 나도 뭔지 잘 알지. 아빠랑 엄마가 나랑 언니들 차별하면서 나만 홀대할 때 나도 많이 서러웠었거든. 나중에 결혼하면 손주 손녀도 절대 안 보여주고 그냥 부모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생각하고 살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 솔직히 요즘까지도 그런 심정이고. 언젠가는 가족 모두 화목해질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예비 신랑과 저는 서로를 위로하면서 결혼 준비를 잘했고 마침내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혼수 또한 충분히 장만을 했었기에 시모 역시도 반대할 명분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속물적인 모습을 보고서 속으로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누군가가 모실 필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골골거리시는 시어머니를 돌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심지어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주식 종목에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재산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를 저와 남편은 신혼집에 모시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본인의 처지가 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그제서야 조금은 살피더군요. 며느라, 우리 집안 식구 된 걸 환영한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내가 모진 말도 했었지만 어떤 마음인지는 너도 알 거다. 부모된 마음으로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 다 똑같지 않겠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어머니 아프신 거 잘 회복하시고 있으시는 동안 눈치 안 보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이 시모가 마음이 다 든든하구나. 고맙다, 고마워. 참, 어머님 허리 아프시니까 집에서 쉬고 계시고 주말마다 인근의 수영장 같은 데서 운동도 취미 삼아 해보시면 회복하는 데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물에서 하는 운동은 허리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생각해보면 죽은 진수 아빠 그 사람이 참 수영을 잘했었는데 하필 계곡 갔다가 그렇게 하늘로 가게 될 줄 알았겠니? 술 마시고 수영하고 이런 거는 사람이 정말 할 짓이 못 돼. 저도 그 이야기는 자세히 못 들었네요. 술 마시고 수영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셨나 보네요. 흉흉한 얘기니까 굳이 들을 필요도 없다. 하여튼 앞으로 나 있는 동안 허리 낫게 네가 전심전력으로 도와주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 은혜 다 보답할 거니까 알겠니? 네, 어머님 열심히 모실게요. 허리가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일은 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간단하게는 밥을 방에 차려오라는 것부터 해서 집안 청소까지 하나하나 다 지 적을 하고 시키는 시무였습니다. 그 와중에 반찬 투정은 기본이었고 허리가 아프다면서 이유 없이 성질을 부리고 제게 화풀이를 괜히 해대는 모습 때문에 심란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사랑을 쏟아붓던 아주버님들이 본인을 모시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난 것을 저와 남편에게 풀 때는 억울하기까지 할 지경이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자식을 길러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이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보러 오는 자식이 하나도 없냐 말이다. 엄마 형들 사정 힘들 것 같다면서 변화하던 게 엄마였어. 이제 그만 좀 해. 술 마시고 밥상 머리에서 맨날 신세 한탄에 한숨만 푹푹 쉬고 짜증만 내니까 나랑 집사람 둘 다 힘들다. 이 엄마가 제일 힘들다. 너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매정하게 할 수가 있니? 말을 매정하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잖아. 내가 분통이 터져서 그런다.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해서 그런다고.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워서 사랑 주면 뭐하니? 이렇게 엄마 버리고 아픈 거 방치하고 괜찮냐는 안부 전화 한마디도 없는 것들을 내가 자식이라고 키웠으니 속이 안 상하겠니? 어머님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화 푸시고 음식 좀 드셔보세요. 다 식고 나면 맛없어요. 고기 구운 거 어머님 때문에 한 건데 술은 좀 적당히 드시고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고기 구웠다고 생색내는 거니? 내가 허리가 아팠지. 며칠 굶은 거지는 아니잖니. 그런데 고기 조각 식는다고 지금 시어미를 타박하는 거냐 말이다. 봐봐. 이렇게 또 집사람한테 화내고 짜증 내잖아. 집사람이 챙겨줄 때 잘 먹고 고마운 줄 알아. 이게 다 너가 평소에 엄마한테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그렇다. 그건 또 무슨 소리래? 내가 엄마를 신경 안 썼다고? 너가 용돈도 한 달에 200만 원씩 턱턱 안겨줬으면 네 형들이 하다못해 50만 원씩이라도 주지 않았겠니? 대기업 다닌다는 놈이 스케일 작게 한 달 용돈 고작해야 50만 원으로. 어휴, 말을 말자 말을 말어. 아니 얘기 더 해봐. 또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용돈만이 아니다. 반대하는 결혼 억지로 하고 이 어미 말에 권위도 안 세워졌잖니. 그러니까 형들이 내 말을 더 무시하는 거다. 네가 어릴 때는 내 말 잘 듣고 순종적으로 나와서 걔들도 말을 잘 들은 거 기억 안 나니? 근데 너가 이제 태도를 바꾸게 되니까 네 형들도 더 반항적으로 나오고 이 어미를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니냐? 어머님, 지금 아주버님들이 어머님 홀대하는 게 그 탓이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달리 설명할 게 뭐가 있겠냐. 너도 앞으로 내가 시키는 거 다 잘하거라. 혼수 비용도 솔직히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내가 너 받아준 거란 말이다. 적당히 좀 해, 엄마. 내가 뭘
자꾸 엄마한테 대들고 속 썩일 거면 콱 죽어버려. 사망보험금 타게 해서 그걸로라도 효자 노릇하라고. 사망보험금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엄마, 술 좀 그만 마시라고. 내려놔, 술병. 술을 퍼마시며 저와 남편에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시어머니. 저나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많이 화가 났었는데요. 남편은 어느 날인가 술을 마시고 오더니 긴 한숨과 함께 사망보험금에 얽힌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효자 노릇 못하겠다. 효자 노릇을 못하겠다니 술은 또 왜 이렇게 마셨고 대체 무슨 소리야. 엄마라는 사람을 내가 더는 못 감당하겠어. 어릴 때 내가 그 쓰레기 같은 놈이 때렸어도 엄마가 편 안 들어줬던 거 말했었지? 고등학생 시절 내내 지옥 같았다고 내가 말했었잖아. 응, 말했었지. 그때 시절 얘기하면서 너 많이 힘들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든 건 뭔 줄 알아? 폭력 쓰던 그 개자식이 나한테 사망보험 가입시킨 적이 있었거든. 사망보험에 가입을 시켰다고? 설마 최근에 어머님이 말한 사망보험금이 그때부터 가입되어 있던 거야? 맞아. 무슨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랑 아빠는 가입 안 하고 딱 나만 가입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 형들도 가입 안 하고 오직 나만 가입했어. 세상에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뭔 줄 알아? 사망보험 가입한 지 1년쯤 지나서 나 죽고 나면 돈 받을 수 있을 때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나 여행 데리고 갔다는 거야. 설마 사고 났다던 계곡 갔던 시기 말하는 거야? 맞아. 그때 내가 갑자기 맹장이 터지는 바람에 병원 실려갔었잖아. 그리고 그날 나 때리던 그 개자식이 술 마시다가 수영하고 갑자기 익사해버린 사건이 일어났던 거고. 나는 지금도 생각해. 만약 그때 내가 맹장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하고. 너무 무서운 얘기다. 어머님은 그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으셨어? 그 전에 혹시 너 데리고 여행 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날 데리고 여행 가기는커녕 외식 한 번을 안 데리고 가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시기가 참 공교롭잖아. 하필 나 데리고 어디 놀러 갔을 때가 사망보험 가입한 지 1년 지났을 때라니? 형들은 왜 계곡 놀러 가는데 빼먹고 나만 데리고 간 건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대학생이며 취준생이어서 바빴어도 부르면 왔었을 사람들인데. 난 그런 이야기가 있는 줄은 또 몰랐네. 어머님 이대로 모셔도 되는 건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 아니, 솔직히 그런 일 방관하신 어머니, 나 절대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 네 말이 맞는지 아닌지 검증이야 못하겠지만 얘기 들은 것만으로도 나 너무 화가 난다. 이제 엄마가 나 한 번만 더 심기껏 쓰르는 일 만들면 바로 쫓아버릴 거야. 연 끊고 형들한테서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할 거라고. 용돈 주는 것도 죄다 끊어버리고 엄마가 혼자 살아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어. 그래, 잘 생각했어. 네가 늘 좋게 좋게 받아주고 짜증 내더라도 정작 행동은 안 하니까 어머님이 나날이 더 막 나가시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라도 결단 내릴 때야. 나는 너 무조건 지지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용기가 난다. 내가 이런 결심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너 덕분이야. 네가 우리 엄마한테 혼나고 핍박받는 모습 아니었더라면 나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았을 거야. 엄마가 얼마나 괴물 같은 사람인지 모른 척하면서. 그래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지. 그래도 친엄마인데 나를 아들로 생각은 하긴 하겠지.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결단을 내린 남편.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신혼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눈치를 보거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나날이 핍박의 수위를 높여만 갔습니다. 마치 그렇게 해야만 저와 남편이 본인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결국 참아왔던 문제는 터지고 말았습니다. 너 청소 이게 꼴이 뭐니? 내가 정전기 포로 먼저 바닥을 닦고 그 다음에 물걸레질을 하라고 하지 않았니? 그리고 창문 같은 곳도 구석구석 틀까지 닦아야 기관지에 좋다고 말하지 않았고? 넌 어쩜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 아니면 시어머니 말에 일부러 반항을 하는 거니? 어머님,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어머님 병수발까지도 하고 있고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이 간만에 휴일이라서 잠 좀 자고 쉬려는데 소리 좀 낮추시고요. 이 시모 보고 목소리를 낮추라고 그랬니? 기가 막혀서 원 안 되겠다. 넌 이제부터 노예다. 노예.
돈도 못 버는 년 받아준 거니까 우리 집 노예 노릇 톡톡히 하거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 집이요? 어머님은 이 집에 집은 없으시죠? 이거 저랑 남편이 같이 사는 신혼집인데요. 어머님이 아주버님들과 달리 한 푼 보태준 돈 없으시잖아요. 닥쳐. 어디서 이게 시어머니 말에 말대꾸야. 너 이 집안에서 쫓겨나 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우리 아들이 이 엄마 말이면 껌뻑 죽는 거 모르냐? 아이고 어머님 한마디만 더 하시면 당신 아들이 영 끊는데요. 그러니까 제발 자중하세요 좀. 한마디만 더 하면 연을 끊어. 인연이 아주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 오늘 한번 판가름이 어떻게 나는지 두고 보자꾸나. 네 년이 쫓겨나는지 내가 쫓겨나는지 두고 보자고. 시어머니는 큰 소리를 뻥뻥 쳐댔고 그 소란에 방 안에 있던 남편이 깨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본인 편을 들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의 진심을 알고 있던 저로선 가소로울 뿐이었죠. 그동안 절 핍박해왔던 것들이며 폭언을 퍼붓던 것들 역시도 증거를 따로 수집할 것도 없이 남편이 이미 다 듣고 지켜본 증인이었으니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엄마 당장 집에서 나가. 난 이제 엄마 더 꼴 보기도 싫네. 진수야, 어머머,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이 엄동설 안에 나가라니. 이 엄마 보고 얼어 죽으란 말이냐? 내가 경고했잖아. 집사람한테 막말하지 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잖아. 형들한테 받은 짜증, 분노 우리한테 풀지 말라고 말했잖아. 왜 사람이 경고를 하면 못 알아듣지?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는 없는 법이다. 내가 이러면은 천벌받아 이거사. 엄마가 먼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했었어야지. 그 인간이 나 때리고 학대할 때 돈 벌어오는 가장이라는 이유로 눈 감고 나보고만 참으라고 했었잖아. 아니, 참으라고만 했었어도 내가 엄마한테 지금 나가라고 말할 일은 없었을 거야. 근데 뭐라고 했어? 맞을 만했으니까 맞았겠지 하면서 코웃음 쳤었지? 징징거리지 말라고 했었잖아. 그거는 이 엄마가 모진 말로 너를 각성시키려고 한 거야. 강하게 키우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 어머님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셨다는 분이 사망보험은 왜 가입시킨 건데요? 죽고 나면 강하게 크고 자시고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너는 입 다물고 있거라.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끼어들고 있어. 엄마 나 입 다물어. 내가 집사람 핍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경고를 또 이렇게 무시하지? 그리고 집사람이 말하는 거 틀린 말 하나 없어. 그 인간이 나 죽이려고 계곡 데리고 간 거였잖아. 사망보험 가입한 지 딱 1년 넘은 시점에 날 데리고 간 거였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런 끔찍한 일을 이 엄마가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아? 사망보험 가입했을 때 그때 나 이미 머리 클 만큼 다 커 있었어. 나한테만 가입시킨 게 다른 꿍꿍이가 있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할 만큼 내가 멍청해 보였어? 게다가 얼마 전에도 나보고 죽으라면서 소리 질렀지? 사망보험금 타먹게 죽으라며. 진수야, 너가 지금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왜 엄마를 의심하고 그래? 설마 이 불려시 같은 년 때문이냐? 형수님들처럼 여우 같은 마누라가 아니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불려시래? 됐고 더 징징거리지 말고 이 집에서 나가. 엄마란 사람 더 꼴도 보기 싫으니까 형들한테 가서 얹혀 살든지 노숙 생활을 하든지 엄마 알아서 하라고. 진수야, 이 엄마 말 좀 들어보렴. 내가 다 잘못했다. 앞으로 다달이 용돈 100만 원만 받고 너희 생활하는 거는 일절 참견도 하지 않으마. 이 엄마가 나가면은 니들 마음은 편하겠니? 생각을 좀 해보렴. 나가라고. 마지막까지도 뻔뻔하게 용돈을 요구하던 시어머니. 저와 남편은 그런 시모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 아주버님들 집이며 친척들의 집을 전전하고 다니며 저와 남편을 욕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 있었던 진실을 다들 모르고 있어 동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저희 부부는 저희의 선택이 옳다고 믿고 있기에 후회는 없답니다. 이제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임신까지 하게 되었으니 아이를 위한 준비에만 초점을 두고 다른 문제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뻔뻔하고 자식 편애하는 시어머니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와 남편이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